네, 금요일 오후장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오늘 상해 증시도 재미없습니다.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아까 295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또 뭐 소폭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보합입니다. 보합. 그러니까 오늘 상해 증시도 극심하게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방송 채팅창에서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 오늘 크게 바로 뺄 것 같지 않네요. 270 6점 1020대 청산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저점은 276.05까지 빠졌다가 다시 276.75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276.4입니다. 청산하신 거 다시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에 어제하고 비슷하게 어저께 273.1020에서 사서 274 오면 청산하듯이 276을 안 깰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20까지는 올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는 데드는 276점 짧게 잡으신 분들은 50 길게 잡으신 분들은 뭐 70이나 80 잡으시고요. 오늘은 매도 오버나잇 안 합니다. 오늘도 그냥 옵션 5대5만 양매수 하겠고요. 지금 옵션 전략은 이제 끝날 때까지 콜은 280짜리는 아까 0.9에 챙기고 0.85 그 다음에 272.5짜리는 아까 0.85로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는 90으로 바꿔 드릴게요. 그리고 1.0 넘어가면 276단 초입 오면 또 청산하세요. 오늘은 큰 게임 나오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게임 나오려면 어떠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뭐 프로그램 매도가 왕창 때리든지 올리든지 이거 800억 매수예요. 그리고 오늘 투자 에너지 보시면 선물은 매수예요. 2천억 선물 590억. 근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치 보면 뭐 오를 거 다 올랐다고 보거든요. 오늘 플러스 1000원. 그러니까 49,000원 저점에서 한 1,500원 올렸어요. 또 77,000원에서 한 3,000원 이상 3,4,000원 올렸어요. SK하이닉스도. 그래서 오늘은 올릴 거 다 올렸다. 277 상단 찍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277 넘어서 끝나면 매도로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지금부터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73을 깨면 매수로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 사이는 그냥 월요일날 미국 시장 결과 보고 결정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오늘은 그냥 마무리 끝날 때 한 276에서 끝날지 275.5에서 끝날지 그거나 청산하고 쉬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짧게 데드 잡고 끝날 때까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RFHIC 요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이 어저께 31,000원대 샀다. 31,000원대 오늘 33,500원 34,000원대 팔면 안 되냐. 요새 너무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팔면 안 되냐. 제가 30% 내지 50% 팔으라고 그랬어요. 30%. 월요일에 빠지면 이것도 31,000원 또 그대로 와요. 그럼 또 사고 30%만.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는 요번 기다리는 게 37,000원과 4만원대를 기다리거든요. 여기 오면 다 팔겠습니다. 그것도 15일 전에 15일 전까지는 이 종목 떨어진 거에 반 오르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 전환 아니에요. 모든 종목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올라가면 꼬리들을 많이 달아요. 하루 이틀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유가 15일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결단. 그러니까 15일 이후 상황을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5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일 날 월요일 아침에 결과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문제가 어떻게 되나, 타협되나, 뭐 그 사이에는 엄청난 물밑 물밑에서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무협상단이 이 젊은 분 큐스너라고 하는데 이분이 백악관 선임 고문인데 트럼프 대통령 신임을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분은 주미 중국 대사 추이텐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둘이서 실무 협상들을 무지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간접적으로 이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시진핑도 협상 카드를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상황. 홍콩 사태보다 돼지고기 급등 이게 더 문제고 그러니까 대두를 좀 사줄 것 같고 이 중간 단계 어중간하게 휴전협정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갖고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이벤트 드라이브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이 1200원 급등하는 거예요. 미중 협상 불발하고 15일날 관세를 부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플 급락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IT 박살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요번에 49,000원 깨고 내려가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은 그날 뭐 10원에서 20원 그냥 치고 나갈 거예요. 만약에 1190원에서 그걸 맞이한다면 1220원을 그냥 바로 구경하는 거예요. 공포죠. 그리고 지수는 50에서 100을 바로 부러뜨려요. 이게 15일 관세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관세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북한 카드, 협상 카드 이제 정상회담 하자라고 그 이후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북방 카드는 이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나라 갔다 해서 중국과 전면전이 나오고 그럼 북한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쓸 때 산다. 이것도 한번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이제 협상 타결과 그동안 유예했던 관세 면제인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 좀 다르는 것 같아요. 완전 면제를 원하고 중국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면제하면 지가 졌다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 면제 속에는 기존에 한 거는 그대로 하는데 12월 15일 추가하는 거는 면제한다 라든지 유예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시간이 이제 다시 또 타협하면서 시간을 내년 3월 그러니까 브렉시트 계속 연기하듯이요. 이것도 3개월 후에 다시 이게 이제 중간 단계예요. 그러면 협상 타결됐을 때가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2150까지 그냥 바로 메꿉니다. 그런데 추세 전환은 안 돼요.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결했던 색깔에 따라서 또 에너지가 달라요. 유예나 면제냐. 또 면제도 완전 면제면 이거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다 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도 랠리가 아니에요. 슈팅이 나오죠, 슈팅. 그런데 면제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는 거예요. 차등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농수산물, 그러니까 대두 가격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고 구리 대두 가격 같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뭔가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결정은 중간 단계 타결 페이스 1은 서로들 끝내고 싶을 것 같아요. 유예는 이거는
타결된 게 아니니까 대신 관세에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 농수산물이라든지 다른 거 갖고 풀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1150원 안 가고요. 한 1170, 80원까지 정도는 눌렀다 다시 그 이후의 상황 갖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일 전까지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 눈치 보기 더 치고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코덱스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일단 팔아라. 그리고 뭐 50 내지 70% 팔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우리나라 시간 16일 결과 보고 나머지 판단하자.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를 반사든지 그와 관련된 삼화전기라든지 그런 것들 사고, 그 다음에 오히려 RFHIC나 그 다음에 KMW나 어저께 BH사라고 했죠. 요게 이제 15일 전에 2만 3, 4천 원은 무조건 때립니다. 트레이딩 단타 그런 감각으로 15일 전에 매매 감각을 체크하겠고, 오늘 수소차라든지 2차전지, 일진다이아,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명단에 보여요. 이게 이제 현대차 타결되면 현대차가 오늘 저점 찍은 거예요. 타결 안 되면 여기서 10% 더 날라가요. 10만 5천 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데 이제 14만 원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시가상위 종목들이 고점에서 21% 빠지면 일단 악재가 나와도 지하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충격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만 원 정도 차이 날 거라고 봅니다. 관세 매겨도요. 뭐 지금 현재 13만 5천에 14만 원이라면 이거는 떨어지는 낙하에너지가 세요. 그런데 11만 뭐 한 7, 8천 원에서는 낙하 공격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세 면제되거나 하면 이건 바로 13만 원 치고 나가요. 그날 10%짜리 이상 봅니다. 그리고 14만 원 오면 이거는 무조건 다 때려버립니다. 요 시나리오가 이제 15일 전환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대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 그런 것들이 내수죠. 하나시스템이라든지 내년 4월 달에 KT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미 지하에 다 빠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종목은 그냥 계속 내수주나 우선주나 또 중심 종목들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파생 전략은 당분간은 12일 만기 때까지는 275를 중심으로 2.5 위아래 그냥 이 안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12일 만기 때까지는 매수 오버나잇은 272.5나 이 아래, 매도는 277.5 이상, 여기가 오지 않는 한 요 안에서는 그냥 무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초가 딱 보고 오늘같이 매수해, 매도해, 이렇게 그날 싸우겠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만기일까지 가겠고요. 그 다음에 3월물은 한두 개 사놓는 겁니다. 어저께 사놓았지 270. 그리고 아까 273에서 좀 때리라고 그랬어요. 청산하라고, 챙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한두 개 갖고만 조절하면 15일 결과 보고 그때 이제 집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만개가 했을 때가 여러분들 그 위치, 그리고 어저께 만개가 마이너스 2,000개 됐을 때 상황, 그리고 나스닥이 딱 반입니다. 11월 27일과 12월 3일까지 하락폭의 딱 반. 이제부터 15일까지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반이 저항으로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그럴 때 12월 3일날 저점 대비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 증시 궤적 보세요. 12월 3일날 꽤 하락했어요. 274. 그리고 나서 그날 올린다고 그랬죠. 276.85. 또 그리고 272.9, 276.75, 그 다음에 또 오늘 272.70, 오늘 277.2, 지금 현재 272.6.5.
그러니까 여러분들 276.70과 277 사이에서는 계속 저항으로 작동해요. 그리고 274 아래만 내려오면 무조건 땡겨요. 그래서 요 에너지가 12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단 끝났다. 그리고 하단은 이제 뭐 끝날 때까지 그렇게 크게 뺄 것 같은 시스템은 아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현물에서는 매도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차익에서 바뀌어져요. 어저께 1000억, 오늘도 비차익 매수예요.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한다는 거는 그냥 하단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물 매도 규모가 줄었어요. 비차익이 1000억 들어와도 현물 매도가 뭐 한 3000억 이상이면 뭐 용 빼는 죄도 없죠. 더 뭐 1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빠지죠. 그런데 거의 이제 5조 넘어서부터는 현물 매도 규모도 줄고 있고요. 선물도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점점 이제 청산해야 되는 위치예요. 다음 주가 12월 만기니까요. 그러니까 롤오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롤오버의 구간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에너지 보니까 느낌이 그냥 가두리 박스다. 275를 기준으로 위아래 2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12일까지의 매매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동향 보시면 현물은 오늘 500억이 매수, 그 다음에 선물 2300억, 수량으로는 3000억, 3000개. 그러니까 합쳐봐요. 요게 대충 3000억이에요. 그나마 비차익이 프로그램이 700억. 그래서 오늘 3700억 매수가 플러스 15에서 20포인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유지하는. 그러면 종목도 보시면 종목도 그냥 올라요. 근데 윗꼬리가 좀 닫고 달려요. 20%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리고 극심하게 눈치 봐요. 그런 형태. 그리고 오늘은 약간 뭐 일진 다이아든 일진 디스플레이든 그 다음에 또 코스모 신소재든 뭔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도 명단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 이제 IT, 아모텍, 테스나, 뭐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아까 설명한 RFHIC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15일 전까지는 그냥 큰 하락도 없고 큰 상승도 없고 그러한 감각입니다. 롯데 지주 전략 없어요. 그건 중심점이니까 그냥 7만원 거놓고 7만원 돌파하면 3년 안에 이런 중심점 전략, 이거 전략 없어요. 연봉으로 본다니까, 연봉으로. 이런 거 갖고 무슨 전략을 짜요. 샀어요? 가만 계세요. 7자 보일 때까지. 그거 한번 지키세요. 그 7만원 언제 오는데, 그거 맞출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1억이든 10억이든 괜찮아요. 그동안 한알령 때문에 박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2022년까지 친중파가 우리나라 득세했어요. 그러면 사드 때문에 가장 박살난 주식 그룹이 롯데지주입니다. 롯데그룹. 12만 5천원짜리가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022년에 딱 전광판 키세요. 2020년 다음 정보. 그리고 치고받고도 7만원. 그리고 기다리는 거는 호텔 롯데 상장. 호텔 롯데 상장. 그러면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호흡 없습니다. 50% 좋아요. 사놓고 이거 한번 7만 도파할 때 한 번 매매. 3년 중에 한 번 매매하세요. 이런 거는. 1억도 좋고 10억도 좋아요. 이런 거는. 그런 전략을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쳐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종목들이 롯데지주, 롯데지주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 KT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 지금 억 단위로 사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묻어두는 거야. 매매 안 합니다. 목표단가. 지금 그것도 모르겠어요. 계속 한다 놓고
이것도 정치적인 색깔 계속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채권 조달을 너무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4, 5년 동안 롯데그룹은 최악의 시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연봉이 4번 두둑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연봉이 빨간 게 한번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2020년이든 2021년이든. 그게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그냥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이런 호흡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4만 원대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 2017년도에 보세요. 고점이 어때? 2011년도 한번 박살나고 대반 주고 또 박살나요. 그리고 이때 또 핵실험까지 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때 호텔신라하고 현대엘리베이터 4만원대 사놓고 묻어둬라. 매매하지 마. 지금 롯데지주 했던 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냥 10만원 돌파할 때 정합방 켜라. 여러분들도 이걸 일본 같이 보면 떨어진 거 한 반 정도 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13만원까지 갔어요. 사람들은 12만원, 13만원 정상회담 때 난리를 쳐요. 그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데지주는 과거 호텔신라 현대엘리베이터 전략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 질문하지 마세요. 연봉으로 보면 이제 흥망성쇠가 보이잖아요. 이런 연봉의 양봉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일 주소는 a예 1000a naver.com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에 여러분들이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한번 큰 게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자는 매일매일 매매는 옵션이나 이런 트레이딩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뭐 BH나 그 RFHIC나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감각, 되돌림 감각, 단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롯데지주 같은 거는 한 1억이나 10억 사놓고 그냥 7만 원 단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호흡. 그리고 나는 호흡자 그러면 이게 각도가 보이려면요. 여러분들 이제 요럴 때 이제 연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보시면 5만 원을 딱 돌파해야 돼요. 5만 원. 제 전략이 그겁니다. 옵션 갖고 수익 나면 롯데지주나 KT 모르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시간여행 전략. 그래서 오늘 옵션 갖고 뭐 30만 원 벌었어, 50만 원 벌었어. 그냥 저것만 사는 거야. 롯데지주나 롯데지주 우선주나 KT나 이래놓고 그 목표선 오면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단을 보시면 자꾸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시장의 갈림길은 16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 그래프를 다시 보세요. 16일 오기 전에 한번 정리가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돼요. 뭐 때문에? 우리 옵션 만기 때문에요. 이 옵션 만기 12월 12일 날 그리고 아람코 자금 환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 환불 나오면 저는 우리나라 요 상황 보고 산다고 봅니다. 대만을 10조 사고 우리는 오히려 5, 6조 때렸거든요. 그러면 그 아시아권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홍콩,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있어요. 걔네들이 중심이에요. 대부분 다 3, 40대입니다.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 신나게 또 IT 좋다고 그러고 삼성전자 5조 이상 팔아먹었고요. 우리나라 시장 5조 이상 팔아먹었고 그거를 대만하고 일본하고 사우디를 사는 거예요. 이머징에서요. 그리고 대만 산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만 일본이에요.
대만, 일본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맥점의 분기점은 저는 대만 총통선거를 보고 있거든요. 1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5일에서 1월 13일 딱 보면 여러분들 또 직관이 1월 7일 정도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나오면서 2020년 연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아권 하는 애들이 이제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요새 매도하고 정리하고 이제 놀러 가는 애들 많아요. 연초에 딱 와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삼성전자 딱 보고 포트 비운 거 들어온 거 작업할 거라고요. 거기에서 구경제 제가 중국 때문에 가장 피해본 그룹이 롯데그룹. 그 다음에 제가 현대차 지금 하듯이 여러분들 이 풍산이란 주가를 한번 보세요. 풍산 구리 가격 이것도 연봉을 한번 보세요. 거의 고점이 2017년이고요. 지금 2만원, 2만 1,000원입니다. 3년 동안 박살냈어요. 요게 성공하면 4만원 가는 거예요. 경제가 살고 막 가면 구리 가격. 그런데 그거 확인은 3만원대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저는 요 구리 갖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일봉으로 바꿔봐요. 제자리 뛰게 하잖아요. 8월 6일, 10월 30일에. 그러니까 만약에 불발되면 얘 2만원 살짝 깰 거예요. 근데 그건 바로 메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확인형 매수가 막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감각은 풍산 갖고 볼 생각입니다. 풍산하면 또 얘보다 좋은 게 고려 아연인데 지금 비싼 거, 무거운 거를 건드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얘는 덜 빠졌어요. 오히려 관리가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고려아연은. 그러니까 우량주들 이렇게 예산데 얘 수익률 별로 없어요. 얘 한 예를 들어서 40만원 사서 50만원 갔다 그럴 때 풍산은 저는 더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각도 시장을 보는, 그러니까 시장을 읽는 하나의 대표성 종목 현대차, 포스코, 풍산, 구경제 관련주죠. 그리고 내년도 4월 총선으로 뭔가 하는 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KT 썸마린 갖고 한번 더블 게임 나올 테니까 해봐라 라고 집중하고, 이제는 얘가 친중파, 저는 이거 친중파 종목이라고 얘기를 과감히 합니다. 뭐 한중 해저 턴이 됐든 목포 제주 터널이 됐든 뭐 어떤 감각이 됐든 가다에서 신공항 해저 터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북방이 뚫리지 않으니까 남방 정책과 지금 저는 친북파가 권력 싸움에서 졌다고 보거든요. 임종석 이분 나오는 뭐 종로 득세 하려다가 뭐 지금 이제 거의 은퇴시피 한, 저는 강제 은퇴 당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이 부장이 지금 시점에 왔다는 거, 그거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오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나 물밑 작업이나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의 5G예요. 5G. 그리고 내년도에 현 정부의 말을 잘 듣고 끌고 가는 분이 이제 수장, 회장님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연봉으로 봅니다. 연봉으로. 이제 다음 목표는 7,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대전은 KT예요. 근데 KT 연봉 한번 보세요. 끔찍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박살난 거예요. 이 구조조정 적폐 뭐.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를 10년 미래를 얘가 끌고 갈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메가시티, 5G 등등. 여러분들 이거 박살나는 동안에 옛날에 KT에 새 들고 살고 있었던 LG U 플러스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LG U 플러스 3, 4천원대에 놀던 게 18,000원까지 갔다고요.
이거 새 살았던 종목입니다. LG 플러스는. KT에. 그런데 위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KT가 그만큼 구조조정이나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 보시면 아직까지 에너지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 정보통신법만 바뀌면 돼요. 옛날에는 방산이나 이 국가 정보 연결된 그러면 외국인 투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한도가 묶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풀어버리면 푸는 순간 그 왁구가 그대로 다 들어와요. 제가 기다리는 거는 이런 것들은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도로 언제 풀어줄까? 이 정보통신법 규제는 어떻게 될까? 5G는 어떻게 될까? 요런 것들을 그래서 KT 관련된 근데 이거는 가장 늦게 움직일 겁니다. 제일 늦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거 해갖고 이거는 대충 KT 호흡은 3년이나 5년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KT 썸마린 놓치신 분은 다음 타자는 이제 KTH. KT 계열사들 중에 뭔가 게임들 이것도 연봉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치를 떠는 종목 그러니까 KTH 사라 그러면 그런 거 왜 사라고 그래? 이게 사람들마다 다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들이. 2015년도에 그나마 한번 15,000원 있고 거기에 지금 반토막에 반토막 되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거래가 한번 터졌었어요. 거래가 요때 2019년도 8월 달에 그리고 다시 또 죽여요. 그러나 이제 큰 그림 보면 4,000원에서 7,000원까지 갔다가 그게 중심은 지지하고 있어요. 거래는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5,500원짜리 한 10,000원까지 치고 나가는 그때 이제 KT 회장님이 오셔야죠. 그리고 뭔가 일을 벌려줘야죠. 그리고 또 이때는 또 4월 총선 또 막 가고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KT 계열사 종목이나 뭐 또 자동차, 현대차가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수소차, 전기차 분명히 그리고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서 또 여객펀드나 매미들 작품 종목들 이런 것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일, 16일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로요.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때가 요번에 2050전은 단기 중립주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1950과 80이에요. 전번같이 1900 깨는 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요거 이제 121선 선물 기준 121선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로 이게 2050입니다. 2000 살짝 깼다가는 요게 이제 10월 11일인데 요거 깼다가는 건 이게 연기금 들어오거나 바로 들어와요. 저기 대만 갔던 애들이 바로 들어와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깨죠. 그럼 200포인트 바로 올려버려요. 상반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050부터 요 밑에는 그냥 겁내지 마시죠. 그리고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무르익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때가 무르익어도 삼성전자는 수익률 게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엉뚱한 뭐 KTH라든지 다른 것들 주가가 완전히 3, 4년 박살난 것들 그런 것들에 내년도 총선거나 머니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음성방송 마감해드리게 일요일날 홈페이지 오시고요. 일요일날 홈페이지 와서 해갖고 공부할 거 자료들 쭉 보시고요. 오늘은 마감 때까지 뭐 파생 그렇게 크게 뭐 뺄 생각이 없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275.5에서 때린 거는 막판에 이제 데드는 70 잡으세요. 70 잡으면 그냥 끊어요. 그리고 오늘 쉬세요. 선물 무포라 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양매수 내 다음 주에 불확실성 변동성에 옵션 양날개나 피자고요. 지금은 내년 3월물은 아까 일단 챙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 3포인트 챙기라고. 3포인트. 그러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볼게요. 월요일날. 그래서 요거는 270도 언제든지 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월화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또 272.5나 2050도 찍고 또 다시 또 2080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12일 전까지. 하루 걸. 트럼프 트윗에 따라서 춤춰요. 그거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거기에 확률 게임을 하겠습니다. 2시 45분에 뵙죠. 오늘 미결제는요, 이제 일 크게 안 벌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일 벌릴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이제 롤오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0으로 수렴 아닙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부터 이게 줄어들 겁니다. 이제부터 청산게임, 롤오버 게임. 그러니까 3월물 그 미결제 늘리는 게임이 나올 거고요. 이게 45,000개거든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얘가 3만 개, 5만 개씩 팍팍 늘 거고, 이제, 요 12월물은 다음 주 5일 동안은 이 32만 개가 하루 남겨놓고 15만 개 줄일 겁니다. 15만 개에서 18만 개. 그럼 5일 동안 평균 내봐요. 그러니까 5일 동안에 18만 개 나누기 5. 그럼 하루에 3만 개에서 4만 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계속 더 청산 들어가지, 그냥 요거, 마이너스 된 거를, 다시 이렇게 늘리는 게임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45분에 뵙죠.